예, 예, 무시하면 안 돼요. 중국에 저도 이제 그 관계자들이 좀 많이 있는데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대놓고 그래요. 한국의 전기차는 중국보다 한 5년 정도 늦었다고. 그래요. 예, 본인들이 앞서 있다고 대놓고. 테슬라 또 좀 여쭙고 싶은데 네. 또 테슬라에 대해서 관심 너무 많고 뭐 주가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10일 연속 계속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테슬라가 정말 조망을 받다가 주가가 꺾이면서 아 테슬라 뭐 잘하겠어 앞으로 이렇게 경쟁 기업들 올라오면 또 이익도 많이 줄어들고 막 얘기했잖아요. 테슬라의 미래는 좀 어떻게 보세요? 테슬라의 미래는 네. 시장에 달려 있어요. 시장에. 어. 여기서 시장은 소비자 인식. 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전기 자동차를 네. IT 디바이스다. 네. 이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지면 테슬라한테 유리해요. 네. 그런데 저것도 그냥은 궁극의 이동수단 아니야? 네. 라는 인식이 강해지면 이제 후발주자들이 유리해져요. 내연기관에 전환하는 기업들. 네. 근데 이제 지금 테슬라 입장에서는 IT 디바이스라고 하는 인식이 아직까지 시장에 남아있기 때문에 네. 얘네는 전기차 기업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데이터 기업이야. 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반대로 야 데이터 모으면 뭐해 결국 이동수단인데 라고 생각하면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제가 볼 때 테슬라가 주가가 높고 하는 거는 이제 전기 자동차 판매만으로 네. 이제 수익을 내는 시점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전기차 팔아가지고 수익 못 냈거든요. 그전엔 배출권 팔아가지고 수익 냈죠. 네, 탄소 배출권. 네. 그거를 가장 많이 사간 기업이 스텔란티스 그룹이었단 말이에요. 집 크라이슬러. 네. 근데 걔들도 이제 전기차 하겠다고 안 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가 직접적으로 제품 판매를 통해서 이익을 내야 되는데 네. 그 제품 판매를 통해서 이익이 낼 수 있는 규모의 경제에 도달해 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네. 그래서 테슬라는 공장을 빨리 짓고 생산을 빨리 더 늘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 수익이 더 늘어나니까. 네. 안 그러면 후발주자들이 더 치고 올라오니까. 근데 그런 와중에 생각보다 선두로 확 치고 나갈 것 같았는데 이제 중국의 기업들이 딱 발목을 딱 잡는 거죠. 어디가? 내가 갈 거야. 하면서 중국 기업들이 생각보다 빨리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주가에 만약에 반영이 되면 요건 이제 위험 요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최근에 이제 좀 올라간 거는 이제 그 충전 때문이잖아요. 테슬라 충전기를 가지고 표준화 시킨다고. 표준화는 아니고 이제 공용화죠, 공용화. 아, 공용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뭐 주식은 하지 않지만 네. 이건 이제 딱 미국 이야기예요. 네. 요 얘기는 미국에 한정된 이야기입니다. 네. 이게 그 글로벌에서 크게 이제 충전 커넥터를 보면 다 다르잖아요. 그 전기 제품 아닌데. 네, 다른데 지금 이제 중국이 쓰는 게 GBT 방식이라고 일본은 차데모를 쓰고 근데 일본의 차데모 방식이 죽어서 일본의 그 기업들이 어떤 작업을 했냐면 중국에다가 손을 내밀었어요. 이봐 중국 엄청나게 빠른 급속 충전기를 개발해서 이걸 너랑 나랑 공통으로 글로벌에 까는 게 어때? 그렇던데요. 그랬더니 중국이 괜찮은 생각인데 해가지고 지금 저울질하는 중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채택이 되고 만약에 중국에서 표준으로 채택이 되면 중국 이걸로 바꾸겠죠. 네. 그러면 그 바꾼 전기차 바뀌어서 충전 포트가 맞는 전기차를 수출하기 위해서 중국은 자신들이 지금 동남아나 해외로 내보내는 전기차 시장에 네. 그 충전기를 차지오라고 해요. 차지오. 차지오 충전기를 많이 깔려고 노력할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동네는 차지오가 만약에 많이 깔린다. 그럼 우리는 전기차를 수출하려면 네. 그 맞춰서 수출해야 돼요. 그러겠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불리한 거예요. 이런 시장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그 차지오 절대 안 씁니다. 중국 거여서 절대 안 쓰고 미국은 이제 테슬라하고 기존에 쓰고 있는 콤보 타입을 이제 서로 쓸 수 있게.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테슬라는 테슬라 충전기만 있지만 네. 충전망을 구축하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테슬라도 충전할 수 있는 커넥터 하나 달고 그다음에 일반 GM이나 포드가 할 수 있는 거 달고 우리나라 지금 충전기 가보면 세 가지가 있잖아요. 네. AC3상, 차데모, 콤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초창기에 전기차 세 개의 방식을 다 깔았거든 우리는. 그러니까 세 개 있는 거예요. 네. 미국은 이제 두 개씩 달려 나오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섞이는 거죠. 결국은 이제 그 충전 사업은 왜 중요하냐면 전력 유통이란 말이에요. 발전 회사한테 돈 주고 전기 사옵니다. 이용자한테 마진 붙여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 내가 설치한 충전기를 많이 이용해주면 나는 전력을 많이 판매하는 거고 네. 판매 유통 수익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근데 그거를 지금 테슬라가 많이 깔아놨다라는 건데 지금 12,000개 중에 미국에 깐 12,000개 중에 약 한 7,500개 정도로 개방하는 거거든요. 7,500개는 작죠. 네. 얘네가 2030년까지 미국 정부가 50만 기를 깐다 그랬어요. 네.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50만 기에서 계획에서 지금 7,500기고 앞으로 그러면 테슬라의 그 NACS라고 하는 그 방식의 커넥터가 늘어날 거냐, 네. 얼마나 빨리 늘어날 거냐, 요걸 가지고 이제 좀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 확률도 굉장히 높다고는 볼 수 있겠네요. 미국 시장 안에서라도.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의 충전한 차지 포인트라는 충전 기업이 네.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설치하는 충전기에 테슬라 거, 그다음에 GM이나 포드 거 다 달고 깔게. 네. 우리한테 보조금 많이 줘.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중이고.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테슬라는 뭐 어떻게 지금 뭐 공장 증설도 좀 잘 되고 있고 미래가 또 밝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거기는 그게 선결 과제죠. 네. 테슬라는 지금 무조건 생산 대수 늘려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텍사스 공장 빨리 가동하고 네. 베를린 공장 빨리 가동 뭐 더 늘리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아시아 거점이 없으니까 네. 자꾸 이제 아시아에 뭐 한국에다 짓네, 뭐 인도네시아 짓네, 인도에다 짓네 그런 얘기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인도는 이제 날아갔고 그럼 인도네시아에 짓느냐, 한국에 짓느냐. 앨런 머스크 입장에서 보면 꽃놀이패죠. 네. 서로 오라고 하니까. 그렇죠. 네. 그렇구나. 그 예전에 한 1년 전에 좀 옛날 이야기긴 한데 그 하드웨어적으로 봤을 때 단차 많고 네. 좀 지금도 그래요? 아, 지금도 그래요? 네. 아, 그런데도 사람들이 사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그랬잖아요. IT 디바이스 네. 관점에서 접근하면 그런 것들은 용서가 됩니다. 용서가 되는. 네, 살짝 용서가 돼요. 값비싼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네. 나는 얼리 어댑터야. 나는 어드밴스드한 사람이야. 그런 이미지를 같이 주니까 살짝 용서가 됩니다. 네. 제가 그랬잖아요. 한때는 어떤 정도까지 있었냐면 테슬라의 주행 거리를 가지고 한 번 충전해 가지고 380km 가는 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테크놀로지다. 어드밴스드한 테크놀로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배터리 큰 거 붙여주면 돼요. 네. 그게 인식이 달랐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내연기관 사는 사람들은 그 충전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주위에 어려움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비를 많이 봐요. 그렇죠. 근데 전기차 사는 사람은 충전이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주행거리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큰 거 붙여주면 되죠. 네. 지금 우리나라나 글로벌에서 뭐 300km, 400km 나오는 것도 이제 큰 거 붙여놓으니까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내연기관 회사는 초기에 들어갈 때는 우리 장거리는 그냥 디젤 태우세요, 네. 휘발유 태우세요, 단거리 전기 타세요. 네.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막 단차나 뭐 이렇게 차량 주행감이나 승차감이나 이런 거는 크게 구매에 있어서 마이너스 요소가 되지는 않나 보네요. 그 수준도 많이 올라갔죠. 네. 그리고 또 막 테슬라가 이제 차량 가격도 많이 낮춘다고. 네. 한 3천만 원 정도인가요? 낮춰야 돼요. 아, 낮춰야 돼요. 네, 왜 그러냐면 네. 모든 게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우리가 이제 시중에서 어떤 첨단 기능이 딱 나오면 제일 먼저 하이엔드 차종에 적용이 됩니다. 네. 네, 가격이 비싸거든요. 네. 그 옵션이. 비싸죠. 근데 점점 그게 하이엔드 차종에 적용이 되면 될수록 가격이 떨어져요. 떨어지면은 그 밑에 급 차를 타는 사람들도 나도 원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내려주는 거거든요. 네. 전기차가 그래요. 그러니까 시작은 프리미엄 시장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점점 보급화, 대중화돼야 되거든요. 네. 그 대중화될 때는 점점 가격이 내려가야죠. 중요해지죠. 네. 네, 중요해지니까 내려가지 않으면 저항이 생겨서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가격을 내려서 이제는 매스 마켓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게 한 3천만 원 정도가 네. 소득 수준을 고려했을 때 적당한 거예요. 그게 글로벌에서 내연기관 자동차 가장 많이 판매되는 가격대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저기 미화로는 25,000달러, 한국 돈 3천만 원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우리나라도 3천만 원대가 제일 많이 팔려요. 근데 이렇게 전기차가 사실 되게 보조금도 붙어서 좀 그나마 좀 저렴하게 살 수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까지도 낮출 수는 있어요. 낮춰야 돼요. 낮춰야 되는. 네. 근데 낮추는 방법이 몇 가지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배터리 저렴한 거 쓴다든가, 그다음에 생산 방식에서 에너지를 좀 적게 쓴다든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테슬라가 얘기하는 거 이런 거죠. 우리는 컨베이어 벨트를 쓰는 게 아니라 중력을 씁니다. 뭐 부품이 이제 조립할 때 의장 라인 조립할 때 보면 컨베이어트 따라가지고 부품 네. 따라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요거 이제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게 층수로 적층이 돼가지고 위에서 내려온다면 네. 중력으로 그냥 내려오는 거 아니야. 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생산 시설을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렴한 배터리 좀 쓰고 그다음에 저렴한 배터리를 씀과 동시에 배터리 에너지 밀도를 개선시켜 가지고 적은 용량에 네. 많은 에너지를 담는 이제 그 방식을 하고 네. 그다음에 옵션 없애버리고 네. 옵션도 은근히 돈 들어갑니다. 네. 그 대표적으로 이제 그 썬루프 같은 거 음. 있으면 좋은데 네. 잘 안 써요 생각보다. 네. 근데 그거 어쩌다 한번 쓰자고 철판 2개 떠야 되잖아요. 네. 하나는 있는 거 하나 없는 거 없애버려. 이것도 돈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비용 절감을 하려고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또 그 테슬라가 미국 기업이고 BYD는 중국 기업이고 네. 근데 또 이게 미국 정부에서는 약간 뭐 이제 배터리 쪽 관련해서도 IRA도 있고 공급사수 쪽에서 중국은 좀 배제시키려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혹시 거기서 이렇게 좀 마찰적인 요소들은 없나요? 생길 거예요. 아, 생길 거예요. 네. 테슬라에 그래서 일론 머스크 맨날 중국 가서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어. 디커플링은 없다. 어. 근데 미국 정부는 우리 디커플링 할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게 테슬라의 고민이에요. 아. 왜냐하면 지금 테슬라 전체의 공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중국의 상하이 공장입니다. 네? 돈도 많이 벌고. 네.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는 거죠. 어. 이렇게 되면 테슬라는 엄청난 위협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앨런 머스크 입장에서도 미중 간의 갈등이 그 친구한테는 엄청나게 심각하죠. 네. 그 미래는 섣불리 이렇게 예단할 수가 없는 거죠. 누구도. 그렇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안에서 판매가 되고 생산되는 게 다 중국에서 판매가 되고 여기 돈을 벌어가지고 자본이 들어오는 건데 자칫 여기에서 이제 그 부품 공급선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돈을 벌 때 중국 내수에서 다 안 팔리고 일부러 수출해야 된다. 네. 라고 했을 때 그 시장이 어디냐. 미국은 못 간다. 아. 그죠? 그럼 그 외에 이제 어디로 가려냐면 동남아를 가려고 그래요. 동남아는 유럽 쪽. 네. 근데 유럽도 이제 중국하고 아주 장벽을 쳐놓진 않지만 네. 그렇죠. 소재 다양화 때문에 이제 탄소 뭐 이렇게 제도를 하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이제 동남아 쪽을 자꾸 노리는 거죠. 동남아로 가려면 가격을 낮춰야겠네요. 그렇죠. 네. 더 낮춰야죠. 더 낮춰야 그래서 이제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 사용량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그런 개념인 거죠. 전기차 보급 대중화하고 리튬 인산철은 같이 맞물려 들어가요. 네. 싸니까. 그러면은 그 중국 기업들 BYD랑 테슬라를 비교했을 때는 BYD가 1등이잖아요. 여기에서는 뭐 경쟁력 차이는 특별하게 없는 걸까요? 여기서 경쟁력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할까요? 그러게요. 이게 뭐 소프트웨어 쪽은 테슬라가 좀 압도적일 것 같고 뭐 시장이라든지 가격 경쟁력 이런 거는 좀 BYD가 유리할 것 같고. 그렇죠. 네, 소프트웨어 경쟁력도 BYD 안 떨어져요. 아, 그래요? 네. 많은 사람들이 중국 전기차 엄청 무시해요. 네, 그러니까요. 그거 내가 그랬어. 타봤니? 네. 네? 네. 전 세계에서 중국을 가장 무시를 잘하는 나라가 한국이잖아요. 똑같이 중국 전기차를 제일 무시 많이 하는 게 한국이에요. 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유럽에서 한국차의 경쟁자가 전기차는 중국이라는 거. 아, 유럽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네. 그렇게 돼 있는 거군요. 그렇죠. 포드의 진팔리 CEO가 그랬어요. 포드의 경쟁사는 GM이 아니라고 이제. 중국 전기차라고. 이 얘기는 뭐냐면 전기차를 일찌감치 해보다 보니까 경험이 많이 쌓인 거예요. 아, 이런 기능은 소비자들이 좋아하더라. 이런 기능은 안 좋아하더라. 요걸 이렇게 해주니까 좋아하더라. 요거는 야 5km 늘려주니까 더 좋아하더라. 이런 경험들이 많아서 이걸 가지고 제품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그 유럽에 가고 아프리카 가고 뭐 동남아 가면 다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미 막 시장이 한 30% 들어오고 옛날부터 일찍 그럼요. 들어와가지고 예, 그 예, 노하우가 쌓여있을 그럼요, 테니까. 심지어 자율주행도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와. 기술적으로보다는 실증적으로. 네. 거기는 이미 상용하고 있으니까. 로보택시 그냥 돈 주고 타잖아요. 네. 우린 못 타잖아요. 우리 여전히 시험 중인데 뭐. 네. 아, 그렇군요. 그 중국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거군요. 네, 무시하면 안 돼요. 중국에 저도 이제 그 관계자들이 좀 많이 있는데 네.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대놓고 그래요. 한국의 전기차는 중국보다 한 5년 정도 늦었다고. 그래요. 네, 본인들이 앞서 있다고 대놓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테슬라의 미래도 밝지만 또 그런 지정학적인 요소도 있는 거고 네. 또 중국의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조금 팩트에 기반하지 않는 편견 그런 것들이 좀 치우쳐져 있는 것도 있는 거고. 만약에 우리나라에 저 이렇게 여쭤보거든요. 우리나라에 지금 니로나 네. 코나 정도 급의 전기차가 중국 소형 승용차가 네. 들어와서 니로 그러니까 코나보다 한 돈 1,000만 원 싸게 팔리면 어떡할 거냐. 어. 주행 거리는 거의 차이 없다. 그럴 수 있어. 옵션도 거의 차이 없다. 그러면 사겠느냐라고 물어봐요. 1,000만 원이면 당연히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죠? 네. 그게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중국차가.
아, 그런 게 있어요. 아니 실제로 1,000만 원 낮춰서 팔면 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죠? 네. 마음이 동한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만큼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이 점점 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소형으로 오는 거죠. 아. 이제 그러다가 그 소형을 타보고 차가 괜찮네? 라는 인식이 생기면 중형으로 가겠죠. 네. 그다음에 대형으로 가고 아.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